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코나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산에 있는 사찰에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코나님 안녕하세요. 네, 돌비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또 늦은 밤 이렇게 또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용기 내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고맙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어떤 그러니까 사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또 네네. 이상한 존재를 목격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하. 우리 큰아이 때문에 이제 그 절에 기도하러 다니다가, 만났고, 두 번째도 우리 큰아이 때문에 겪게 된 일이고, 그래요. 어허. 네. 큰아드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자꾸 귀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렛츠가 네, 기리십니다. 기리십니다. 제가 잠깐만 저를 소개를 할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명을 좀 짧게 태어났다고 그 얘기를 계속 들었었어요. 제가 좀 단명하는 이런 이제 그 사주를 타고났다라고 네네. 이제 들었는데, 스님부터 정말 그 무당분들부터 뭐 도사님들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10분한테 가도 10분이 전부 31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9살이 되니까 영안이 아니고요. 왜 돌비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승문이 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승문이 열렸다. 오.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이고 들리고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이는 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간 시점이었어요. 네네. 고등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보니까 좀 사는 게 좀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애들 둘이 데리고 무조건 이제 이렇게 삶에 찌들어서 열심히 사는 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관심을 못 쏟았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서 매일 이제 새벽 한 2시 요렇게 돼야지만 맞춰갖고 집에 오고 잠만 자고 또 다시 가게 나가고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애가 이제 사춘기가 좀 야가 좀 심하게 있었어요. 어. 집에서는 너무너무 착한 아이예요.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요. 버스 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마치는 시간 되면은 또 집에 와서 동생을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네.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딱 한 10일 지나고 나서 담임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 학교를 안 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온 애들 막 닥달해서 보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가놓고는 이제 옆으로 새는 거예요. 어허. 그게 이제 학교 마치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집에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로서는 이제 너무 자존심도 좀 강했었고 또 이제 애들을 혼자서 키운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도 있었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한테 속 사정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식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속이 상하니까 제가 병이 날 것 같아서 이제 그때부터 막 저를 막 찾아다녔어요. 네네.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이제 애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고 한다고 이제 찾아다니는데 사실 밤 새벽 2시 넘어서 문을 열어놓는 절이 크게 없어요. 24시간 오픈하는 절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절이 이제 24시간 오픈을 해놓는 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절이 도심 속에 있는 절인데 앞에는 큰 6m 도로를 물고 있어요. 6m 도로에서 20m 정도 올라가면은 절이 있어요. 왼쪽에 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휴게실 같은 거 이제 이제 절에 오는 신도들 커피나 그다음에 국수 뭐 요런 거 라면 간단하게 왜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절에서 50m 정도 올라가면 뒤에가 공원 묘지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5번 지역이라서 이게 경찰 이제 순찰차도 좀 자주 돌아요. 근데 이제 새벽 그 시간대는 경찰들도 무서워서 절 앞에서 이렇게 바로 돌려가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가게를 마치고 절에 가면은 보통 한 2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항상 이제 집하고 이제 절하고 그 사이는 차로 5분 거리고 집에서 가게 거리는 한 15분 정도 돼요. 네네. 그러다 보면 조금 빨리 마치면 가게에서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이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절을 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10일 정도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그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날은 좀 손님이 늦게 가시는 바람에 이제 가게를 한 2시 반에 이제 마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갔었어요.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네. 1월 달에서 2월 달고 가는 그 시기점이니까 새벽 그 시간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6m 도로에서 한 20m만 올라가면 절이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탁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바로 탁 턴하면은 돌비님 3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오. 그래서 이제 절 앞에다가 딱 차를 딱 세우고 제가 이제 시동을 끄고 탁 차에서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휴게소 앞에 보면은 옛날 왜 자연석 큰 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걸터 앉을 수 있는 이런 돌들이 이렇게 조경 비슷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놔놨어요. 돌이 네. 한 6, 7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돌 위에 까만 정장을 탁 한 벌 입고 머리 커트 머리에 그다음에 키는 160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주 빼빼해요. 그러니까 한 40 몇 킬로 나가는 요런 여자가 분명히 제가 올라올 때는 없었는데 차 딱 대고 딱 내리는데 그 돌 위에 다리를 딱 꼬고 고개를 딱 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싶어서 제가 막 두리번 살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거기 올라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택시도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차가 없이는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차도 한 대도 없어요. 분명히 제 차밖에 없고 올라올 때도 없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탁 앉아 있으니까 순간 내리기는 내렸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너무 이제 두려워서 차에 탔어요. 다시 차에 타갖고 한 1분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올라가야 되나 집에를 바로 가야 되나. 네. 이제 두려움이 확 끼치니까 막 진짜 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내가 기도를 하러 온 거고 어차피 부처님 뵈러 왔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부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라고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아주 태연하게 이제 이렇게 절로 향해서 올라가면 절이 어떠냐면은 바로 마당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파트 계단 한 2층 이렇게 올라가야지 한 3층쯤이 절 마당이에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계단을 탁 밟는데 이 여자가 흑흑 이러면서 허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하나 이렇게 계속 더 올라가니까 소리를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이제 제가 미동을 하지 않고 계속 계단을 이제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이제 절마당이 시작되는데 절마당에 자갈을 쫙 깔아놨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밟으면 차가락차가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 이제 끝까지 딱 올라가가지고 한 발 탁 내디딜 때 그때는 이제 조용한 거예요. 그 마당에 또 5층 석탑처럼 이렇게 있어요. 왜 뭐 스님들 사리 같은 거 보관하는 이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다시 이제 법당 안으로 가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마당을 건너야 되니까 자그락자그락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걸으니까. 네네. 저는 이제 나와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그동안 있겠나 갔겠지 없어졌겠지 이러고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탑에서 이제 인사하고 다시 이제 딱 계단을 딱 밟아 내려가려고 딱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곧 내가 처음 본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와, 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이제 발을 내디디니까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서럽게 막 소리 진짜 엄청 크게 막 울기 막 오열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당황하지 말자. 그래도 귀신이면 내가 사람이면 지가 어찌 내가 절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처님이 살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진짜 딱 그런 마음을 딱 묻고 나니까 좀 겁이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끝까지 이제 내려갔어요. 네네. 내려가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소리를 오열하다가 조금씩 줄여서 작게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담담하게 이제 돌아서서 삼배를 하고 차에 이제 가서 태연하게 문을 열고 차 안에 탔어요. 네. 차 안에 타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동을 탁 끌고 라이트를 쫙 비췄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을 탁 꺼봤어요. 예. 예,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라이트를 다시 딱 끄고 탁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다시 라이트를 착 비췄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섭지. 그 순간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막 찬물 확 엎어 쓴 것처럼 예.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동 걸어갖고 도망왔어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아니, 봐봐요. 네. 딱 불을 켰을 네. 때 귀신이 있고 불을 껐을 때 안 보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불을 끄니까 보이고 네. 켜니까 안 보이는 거 반대네. 네네. 와. 그 키니까 안 보이는 없는 거예요. 그 도리에. 예, 예. 근데 딱 끄면은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그 자세 그대로.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무섭죠. 그래서 그래도 또 막 빨리 달리면 안 되겠다는 내가 겁을 내서 도망간다는 이런 모션을 취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천천히 빠져가지고 나와서 도로에 딱 진입해서 막 도망왔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절에 가도. 잠깐 보였나 보네요. 뭔가 내 슬픔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그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로 뭐 테스트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위에가 또 공동묘지니까 그렇지. 아마 내가 내가 좀 뭐 무서움을 타고 어떻게 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를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날은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예. 일 말고도 이제 자녀분 네. 때문에 또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일일까요?
이제 한 5년 전, 5, 6년 전의 일이에요. 네네. 이제 우리 큰애가 성인이 되어서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이제 2박 3일로 이제 여행을 간다고 네. 잡아놨다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절에 이제 가서 이제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제주도는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제주도만 안 갔으면 좋겠다. 제주도를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잘 타일러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시지? 근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유전자가 큰애가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타는 사람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예 그런 좀 이렇게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는 이렇게 악한 그런 영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왜 우리 무조건 이 드라마로 보면은 죄 지으면 귀양 보는 데가 제주도잖아요. 아, 예. 예. 그래, 그러니까 원한도 많고, 진짜 억울함도 많고, 막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제주도가 되게 좀 세대요. 이 귀신이. 그래서 좀 타갖고 가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안 가도록 좀 말려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큰애가 고집이 너무 세요. 아, 그럴 너무 수 있죠. 세서 예, 말을 안 들어요. 더군다나 또 그 친구들 또 이제 저끼리 모아서 네. 계획을 잡아서 미리 해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취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이제 갔다 오는 날 제가 이제 공항에 가서 픽업을 해갖고 원래 그때 따로 살았었어요. 예. 저는 저대로 따로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이제 우리 애는 애대로 따로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직장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것도 그 집을 가려면 머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자고 이제 내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었어요. 네네. 그래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이상하게 제가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얘 이제 야가 작은 방에 자고 제가 이제 안방에 이렇게 누워가 자는데 누워 있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스거리고 막 이 계속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물도 마셔보고 왜 이러는가 싶어 약도 먹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큰애는 피곤하니까 지는 먼저 잠들고 저는 이제 잠이 안 와갖고 새벽 한 2시까지 이제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예. 근데 침대가 있고 이제 그 옆에 장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장롱 옆에서 계속 있잖아요. 고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 왜 고기 왜 썩은 냄새 굉장히 이 악취가 심하잖아요. 예. 예, 그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냄새가 날 이유가 없는데 싶어서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이렇게 해도 계속 그런 냄새가 너무 독한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예. 그래서 내가 향수도 뿌려보고 너무 심하니까 이 뭐 때문에 이랬지 싶어갖고 아무리 살펴도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머리도 아프고 이래서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폰을 충전시킨다고 이제 이렇게 꽂았어요. 잭에다가. 꽂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 핸드폰이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팍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일이 없잖아요. 순간 제가 탁 놀람과 동시에 손이 2개가 제 입 안으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손가락을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갖고 왜 입을 우리가 째듯이 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제가 움직여서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하려니까 가위에 칵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와,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나 이제 죽었구나. 정말 내가 여기에서 소리라도 지르면 우리 애라도 부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순간 탁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막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남친이 경기도에 살았었어요. 네네. 그래 이제 자기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서 내한테 전화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 시간에. 예. 전화가 막 울리니까 제가 이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팔이. 한쪽 팔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핸드폰이 좀 멀리 있으니까 선을 잡아 당겼어요. 잭선을 네.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게 이제 상대방 목소리가 앉았어? 하고 이제 이렇게 탁 나오니까 가위가 탁 풀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네, 남자친구한테 이래서 자기야 나 죽을 뻔했다. 전화 와서 내가 받아서 이렇게 가위에 풀렸다. 정말 너무 고맙다. 어떻게 전화를 했어? 이랬더니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왠지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더래요. 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 그런 게 너한테 가서 힘들게 하느냐. 나한테 힘들게 하지 말고 그 나쁜 것들 내한테 오라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스피커폰을 눌러놨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싹 소름 끼치던 게 없어졌어요.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이제 고맙다고 잘 자라 하고 이제 저는 끊고 이제 물 좀 마시고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딱 그 말하고 저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아파트거든요. 정말 따뜻했었는데 진짜 바닥이 쩔쩔 끓도록 이렇게 이제 이 보일러를 떼고 진짜 더워서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네. 자기 그 방에 창문이 있어요. 밖으로 이렇게 창문이 하나. 갑자기 창문에서 어떤 시선이 착 느껴지는데 갑자기 소름이 착 끼치더래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엄청 춥더래요. 방이. 그래갖고 막 계속 보일러를 이빨 틀어놓고도 계속 추워갖고 한기가 이렇게 오듯이 떨리더래요. 오, 예. 그래서 옷을 잠바를 꺼내서 입고 이불을 다 또 하나 더 꺼내갖고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도 계속 덜덜덜덜 떨면서 한숨도 못 자고 아침까지 예. 그렇게 있었대요. 그래 해가 싹 뜨니까 괜찮아졌대요. 전파를 타고 온 것 같다고. 내가 오라 해서 예. 자기한테서 온 것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오, 그러면 아드님은 뭐 별일은 없으신 거고요? 걔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제가 다 당했어요. 아이고야. 그래도 이제 어머니는 강하니까요. 그죠? 맞아요. 제가 좀 겁이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여자치고. 되게 이 좀 강단이, 제가 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간이 좀 크다고 하잖아요. 네네.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이게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네. 일들을 겪고 그러실 텐데 그 중에서 또 기억에 네. 남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네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성문이 열리고 나서 한 15년간을 계속 그렇게
했었다고. 그때는 보고 듣고 뭐 이렇게 냄새도 맡고 뭐 하여튼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죠. 저승길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어이구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코나님께서는 무당분들도 많이 찾아다니셨나요? 제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네. 그게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용하다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다 찾아다녔었어요. 아이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돌비님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명한테 갔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 빼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점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온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휘바람 부시고 이렇게 방울 흔드시고 계속 왜 이렇게 무속인 분들은 왜 이렇게 구름깎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구름깎아 거의 기본적으로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자기들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속 잠시만요 하고 또 나가서 한 대 피고 또 들어오시고 또 흔들다가 안 되니까 또 있잖아요. 나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살다가 당신 같은 손님은 처음이다. 왜 이게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복채만 드리고 너무 죄송해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복채만 드리고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 참. 네. 여러 일들이 많으셨겠군요. 코나님이 또 찾아다니시는 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찾아갈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왜 그런 데 가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찾아가게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분들이 맞아요. 결국에는 답답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뭐 무서운 얘기 할 때 뭐 당집 안 보러 가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당집 말고 물어볼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맞아요. 근데 결국은 당집에서 알아낸 게 아니고, 그치. 네네. 제가 이제 진짜 인연이 희한하게 되어갖고 만난 이제 이 스님분이 계세요. 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지금까지도 쭉 1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이렇게 보시고, 너는 절대 그쪽 일을 갈 사람이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가 지금은 보이는 것도 막아주셨고, 들리는 것도 막아주셨고, 이제 제가 촉이 대신 좀 빨라요. 촉이 빠르고, 네네. 냄새는 되게 좀 이렇게 잘 맡아요. 그 냄새를. 연가 귀기, 냄새 이런 거. 그 귀치를 네네. 잘 맡으시는구나. 네네네. 대신에 다른 냄새는 못 맡아요, 또. 어허. 그럼 안 되는데? 귀신 냄새는 맡고 다른 냄새를 못 맡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귀신 냄새만 맡으시면 큰일 나지. 네, 근데 또 못 맡아서 좋은 면이 많아요. 어허. 네. 저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 냄새를 못 맡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또 제 일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예. 이제 해로운 거는 이렇게 내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냄새는 또 다 맡아요. 그런 촉이 좀 더 발달을 했나 보네요. 네, 맞아요. 자, 어쨌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그게 부질없다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셨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에게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아하. 오늘 코나님께서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정말 떨지도 않고 또 이야기 재밌게 소름 돋게 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돌비님. 이 늦은 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 마음 그리고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걸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고 계시다면 자신에게 맞는 그런 종교나 아니면 뭐 무당분을 좋은 분을 만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좀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